21번째 서합인데 이 서합은 두 글자 입구자가 들어있어요. 입구자가 입구자가 하나 있고 또 입구자가 하나 있죠. 근데 서자는 저게 우리가 이게 씹는다는 뜻이에요. 씹는다. 합자는 합은 합야라 합한다는 뜻이에요. 씹어서 합한다. 뭘 씹어서 합하냐? 저 뒤에 가면 서합은 식야라 그랬어요. 먹는 거, 먹는 걸 갖고 이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씹어서 합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이 입에 들어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골고루 씹어야 그것이 인체의 이 영양분으로 합해진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서합이에요. 이 입안에 음식물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작용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상생활에 이게 소통이 안 돼요. 그렇듯이 입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 음식물 또 씹어야 되는 그런 대상 그거를 죄인으로 본 거예요. 죄인으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죄인이라는 것은 마치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물과 같아서 버려야 될 건 아니다. 음식물을 잘 골고루 씹으면은 몸속의 영양분으로 변화가 돼서 화합할 수 있듯이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잘 씹어가지고 교화를 시켜서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화 시킬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죄와 벌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죄와 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식을 이제 씹는 걸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서합은 형통하다. 지금 이 입이 음식물이 가득 있어가지고 껄끄러워서 이게 서로 상하가 소통이 안 되는데 그것을 잘 소통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이용옥하니라. 옥사의 문제, 죄와 벌을 다루는 그런 옥사의 문제, 그 옥을 잘 이용하는 것이 이롭다. 옥을 쓰는 것이 이롭다 이거죠. 옥을 이용해라. 이 괴를 가지고 옥에 관한, 옥사에 관한 그런 그 문제를 잘 이용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단활 이중유물로 봤네요. 이라는 것은 입이에요. 입, 턱. 그래서 괴의 생김새가 이 원래 저 위에 있는 꾀는 이제 아래에 있는 꾀는 이렇게 생겼고 위에 있는 꾀는 이게 원래 이 꾀죠. 27번째에 산뇌이라는 꾀가 있어요. 위에 있는 꾀는 그쳐 있는 꾀고 산으로 아래는 진동 우레로 움직이는 꾀예요. 그래서 위 턱은 그쳐 있고 아래 턱은 움직이는 우리 이제 구강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위에는 그쳐 있다. 입이 있으면 이제 요게 다 치아예요. 치아 위에 소음수 8. 그런데 이 입 속에 지금 이중 저 턱 이 입 속에 유물 음식물이 들어있다. 어디에? 이게 음식물이에요. 그래서 서합괴는 산뇌입괴라는 그런 입 속에 이 딱딱한 양의 음식물이 들어있는 상이다. 그런 거예요. 공자가 지금 이중유물일세. 그러면 입 속에 그렇게 음식물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잘 씹어 합해야 된다. 왜 씹어 합해야 되느냐? 씹지 않으면 원래 입구자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 음식물 때문에 입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럼 다시 하나로 합의를 시켜야죠. 그냥 이 음식물에 딱 분리가 돼가지고 위아래가 소통이 안 되면 그래서 그것을 잘 음식물을 씹어서 다시 원래 입은 둘이 아니다. 원래 하나였다. 이건 위에 있는 건 불은 번개고 아래에 있는 우레는 우레인데 우레가 번개고 번개가 우레죠. 원래는 둘이 아니에요. 원래는 둘이 아닌데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감각기관이 보는 것이 빠르고 듣는 것이 느리고 또 물리 속성상
빛의 속도가 빠르고 소리의 전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번쩍하면 그걸 번개라고 하고 구르릉 하면 우레라고 할 뿐이지, 둘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래 그것은 한 물건이다. 일체 이명이다. 그러네. 우레와 번개는 두 물건이 아니다. 원래 한 물건인데 우리가 그것을 두 개로 나눠서 쓰고 있다. 자연계에 보면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하면서 서로 막 섞여요. 그게 서로 합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씹어 합하는 거예요. 우레는 번개 소리를 씹고 번개의 모습은 우레를 씹고 서로가 상호 침투해가지고 섞여요. 그게 서합이에요. 서합. 그럼 인체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음식 씹기, 또 인문학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런 딱딱한 불편한 그런 존재를 어떻게 잘 골고루 씹어서, 원래 그들과 우리는, 범죄인과 보통 사람은 둘이 아니에요. 마치 우레와 번개가 둘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러면 원래의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의 그 본래적인 면을, 동일성을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맥락이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합이니 서합하야 이영하니라. 그렇게 잘 씹어서 그 동일성을 회복을 해야만 상하가 소통이 되고 서로 이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회에 또 영양분이 되고 인체에 영양분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형통한다. 강요분하고, 강요로 보면은 저 괴를 보면 강한 양이 셋이고 부드러운 음이 셋이에요. 강요가 반분돼 있다. 딱 적절하게 나누어져 있다. 동이명하고, 움직이면서 밝고, 움직인다는 건 진동, 우레고, 밝다는 건 막 번개, 빛이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건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그 옥사를 판단을 하는 것은 밝음이고, 그 밝게 판단한 그대로 형을 집행을 하는 것은 실행인데, 두 가지의 덕을 다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갖고 있네요. 밝은 불로 번개처럼 신의 눈초리처럼 잘 살피고, 그리고 그 살핀 그대로 그것을 집행을 한다. 실행을 한다. 그게 움직일 동자하고 밝을 명자의 의미죠. 레전이 합의장. 그래서 우레와 번개라는 것도 사실은 서로 합해가지고 합일된 존재이다. 사실은. 그래서 장, 빛날 장자. 번쩍번쩍 이제 빛이 나면서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고 있다. 유득중이 상행하니, 음이 득중, 중을 얻었다. 상행, 위로 올라갔다. 저 유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는 소통이 안 되는 꾀가 이제 천지비예요. 불구, 입이 입 노릇을 못하고 있다. 입이 입 노릇을 못하고 있으면은 입이 가로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가로막혀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럼 그걸 해소를 해야 된다. 해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서합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느냐? 부드러운 덕을 지닌 존재가 득중이 상행,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 가운데 자리를 얻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일리 내려오고, 이게 일리 가면 활의 서합계가 되죠. 그래서 입 노릇을 못하고 소통이 안 됐던 입을 이 서합을 통해서만이 원활하게 작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소통의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당부당의 개념, 마땅당자, 자리가 타당하냐,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볼 적엔 수부당이나 비록 당위는 아니지만 저 자리는 아래서부터 1, 3, 5, 다섯 번째 양자리인데 음이 앉아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음이 양자리에 자기 자리에 아니기 때문에 당위가 아니다. 하지만 이용옥이 아니라 이런 덕을 쓰면, 무슨 덕? 지금까지 한 이런 덕, 이중유물의 그런 상을 이용을 하고 또 강요를 적절하게 나눠 쓸 줄 알고 집행력도 있으면서도 밝게 판단을 해야 하고, 그것이 마치 자연계에서 보면은 우레와 번개가 서로가 서로한테 먹혀 들어가 가지고 합해 가지고 잘
문장을 이루고 빛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말 뇌전이 서합이니 우레와 번개가 이 서합의 상이다. 이거죠. 선왕이야야. 옛날 왕이 이걸 써서 명벌칙법하니라. 벌을 밝히고 칙법, 법을 잘 정리해 놓는 거예요. 잘 정리를 해놔야 그 법을 가지고 어디에 해당하는 죄고 어떤 벌을 내려야 할지가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서합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씹는 사람이 있고 씹히는 사람이 있어요. 씹는 사람은 음식으로 보면 씹는 건 사람이고 씹히는 건 음식이고, 옥의 현장에서 보면은 씹는 사람은 그 옥관들 취재를 하는 사람이고 씹히는 사람은 그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초효와 상효는 죄인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효, 3효, 4효, 5효는 이제 그 죄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근데 초구는 처음이니까 맨 아래 처음에 초범이기 때문에 죄가 경미해요. 그 죄가 경미하니까 벌도 경미하죠. 상효는 이제 죄가 아주 중대해요. 그러니까 이제 벌도 중대한 거고. 자, 그런 구조로 이게 돼 있어요. 초구는 그래서 구교다 이거. 구교, 신을 읽고 형틀교, 형틀을 신겼다 초구한테. 형틀 그 발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채우는 거예요. 발에다가 채워요. 이게 발의 위치예요. 이거는 머리의 위치고, 발이라는 거는 그 구조적으로 보면은 첫 단계 초범이라는 의미. 그래서 그 의미에 맞게 발에다가 그 형틀을 씌운다. 그게 구교예요, 구교. 그러면 멸지, 멸할 멸, 발꿈치지. 발꿈치를 멸했다는 거. 발꿈치를 싹둑 잘랐다는 게 아니고 발에다가 그 형틀을 신기면 발이 묻혀요. 그래서 발꿈치가 안 보여. 그게 멸지예요, 멸지. 발꿈치를 자르는 형을 받아, 이게 아니에요. 무슨 초보한테 발꿈치를 잘라요. 이 형틀을 채운 거지, 발에다가. 그래서 묵은이라 허물이 없다. 왜? 나중에 더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거를 저 정도의 경미한 벌로다가 그것을 자기가 죄값을 받고 뉘우치고 다시 하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한 그 허물 없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경미한 초범에 그런 그 해당하는 그런 벌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활 구교 멸지는 공자가 형틀을 신겨서 발꿈치가 지금 푹 파묻혔다. 불행야라. 행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자기의 그 악행을 한번 저질러 봤는데 다시는 똑같은 그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발꿈치를 멸하는 거다. 자, 6위는 서부호대. 씹는 걸로 이야기하면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 부라는 거는 살갗이에요, 살. 육질로 보면 고기로 이야기하면은 살을 씹는 거예요, 살고기를. 마치 이 고기를 이렇게 씹는데 퍽퍽퍽퍽 잘 들어가요. 이 죄인을 취조를 하고 취재를 하는데 말이 잘 먹혀. 하는 대로 퍽퍽퍽 잘 들어가요. 이게 서부예요, 서부. 살고기를 씹는 것 같다.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런데 멸비. 너무 잘 먹혀 들어가면요. 코를 멸한다. 코를 멸한다는 게 코를 자른다는 게 아니고요. 에이, 내가 저는 코를 납작하게 해야 체면이에요, 자기의. 스타일을 구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체면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멸비라는 거는 너무 그렇게 퍽퍽퍽퍽 빵도 음식도 퍽퍽퍽 잘 들어가다 팍 하고 코에 이게 그 고기가 확 묻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거 음식 털면 여기에 볼상이 좋지가 않죠. 그렇듯이 그런 어떤 그 체면 구기는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묵은이라 하는 건 뭐 그 옥을 다루다 보면 그럴 수 있다 하면 허물이 없다. 상활. 서부 멸비는. 그러면 유기가 그렇게 그런 일을
봉변을 또는 체면을 구기는 일을 당할 그런 근거는 어디서 찾느냐? 승강야일세라. 늘 주역은 음이 양을 타고 있으면 유약한 것이 센 기운을 타고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유약한 사람이 센터에서 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승강이라는 거는 탈승, 강할 강. 음이 요런 구도죠. 유기가 이 강한 요거를 지금 취재를 지금 옆에서 하고 있는데 괜히 얕보고 이렇게 퍽퍽퍽퍽 하다가는 그런 체면 구기는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계고, 6.3은 음식물로 이야기하면 석육이다. 석육. 저 포석자인데 포치고는 석육이라는 그 포는 겉에는 말랑말랑한데 씹다 보면 그 속에 딱딱한 게 들어있는 포를 석육이라고 그래요. 석육. 그래서 마치 6.3은 지금 그 옥을 다스리는데 딱 그런 꼴이다. 이제 말을 하면 잘 먹혀 들어가요. 잘 먹혀 들어가는데 하는데 갑자기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턱 하고 잘못하다가 이빨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의해, 그래서 우독이라고 했어요. 우독. 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뭐 독이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물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신중하게 조심하고 분별하지 않으면은 그냥 확 마셨다가는 독을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라는 거는 숨어 있는 아주 그 의외의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거. 이게 우독이에요. 우독. 소린이나 조금 궁색해지지만 조금 막히는 그런 경우이지만 묵은이라 허물이 없다. 왜? 상황이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우독은 독을 만난다는 것은 위부당이할수라. 자리가 음이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겉은 부드럽고 자리 즉 속은 아주 세고 강하기 때문에 독이 숨어 있는 이런 경우다. 구사는 간치라는 그 포를 이제 씹는 걸로 비유해. 간치, 말을 간자 포. 간치라는 포는 이 석육이라는 포하고는 정반대. 그래서 구사는 구하면은 겉은 딱딱한데 양으로, 사하면 음으로 그 속에는 부드러운 포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겉은 딱딱하지만 자꾸 이제 씹다 보면 점점 부드러워지는 포. 처음에는 다루기 힘들었지만 이 죄인을 시간이 가면서 잘 먹혀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 그래서 서간치, 득금시나. 그래서 뭘 얻었냐면 금시를 얻었다. 이 간정하니 길하니라. 어렵고 바르게 하면 길하다. 금시.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강한 거. 화살이라는 것은 휘어지는 화살이 없지요. 모든 화살은 다 곧아요. 이렇게 딱. 그래서 화살이 의미하는 것은 곧음에 강직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금시를 얻었다는 거는. 근데 예전에는 저 옥에 이제 출두를 해서 그 심판을 받으려면요, 화살 묶음을 갖고 준비를 마련을 해야 됐대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맹세의 의미로 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제 다시는 죄나 이런 걸 짓지 않고 화살처럼 정직하고 강직하게 내가 다시 태어나겠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법원에 가거나 뭐 하면 이렇게 선서나 이렇게 맹세를 하죠. 뭐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말만 하겠다. 그런 의미로 들어갈 때에, 입장을 할 때에 판결하는 그 장소에 화살 묶음을 갖고 이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마련을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 얘기나 그 찾아보면 그게 나와요. 뭐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뭐 당시 이제 가치로 따지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송사나 뭐 그런 걸로 하면은 그냥 못 하잖아요.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지요. 근데 어쨌든 금시 딱딱한 화살을 얻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강직한 그런 동일성, 인간의 동일성을 되찾았다. 서합이 잘 된 거죠. 씹어서 본래 이제 그런 인간성을 이제 회복을 했다. 그러면 이 간정하니 길하니라. 어렵게 하고 곧게 해라. 그거를 잘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죠. 나오면 또 저지르고 나오면 또 저지르고 초범이 재범되고 재범이 삼범되고 뭐 그거는 간정. 그렇게 강직함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서로 느끼고 그 고듬을 유지를 해야만 한다. 또다시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이 간정이라는 건. 어렵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간정하니 길하니라. 상활 이 간정길은 그렇게 어렵게 하고 곧게 하는 것이 이롭다. 그래서 길하다는 것은 미광야라. 사실은 이게 빛나지 못한 것이다. 아예 죄라는 거는 짓지 않는 게 상책이고 그런 거지. 죄를 범하고 그게 또 가서 그걸 판결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 그거는 썩 그렇게 빛나는 일은 못 된다. 유고는 그러니까 유고도 있네요. 이건 간육이에요. 간육. 말을 깐 고기육. 마른 고기. 그래서 유고는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이게 딱딱한 게 아니고 적당히. 오라는 거는 주역에서 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딱딱하기가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득 황금이니 여기서는 뭘 얻었냐? 저기서는 금실을 얻었다면 여기서는 황금을 얻었다. 황금이라는 것은 황이라는 건 누르황자는 가운데의 색깔이고 금이라는 것은 강한 거죠. 그래서 강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강중의 덕을 회복을 했다. 정려면 무구리라 바르게 하고 위태롭게 여길 줄 알면 무구하니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정려무구는 곧게 바르게 하고 위태롭게 여기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득당이 할세라. 마땅함을 이제 타당함을 획득한 것이다. 다시 그 타당함을 획득한 것이다. 상고는 이제 이게 중죄예요. 중죄인. 그래서 중죄인한테는 죄의 이제 그 수위가 발꿈치에만 찬 게 아니고 이제 무릎, 배, 가슴, 얼굴 거쳐서 이제 머리까지 이제 그 죄에 푹 파묻혔기 때문에 그 형틀을 어디다가 하냐면 하교 매일 하자. 여기다 매요. 이제 목에다 칼을 찬다는 거죠. 하교하야 형틀을 맨다. 감옥에서 이제 이 형틀을 매고 있는 거죠. 목에다가. 그러면 멸이 귀가 안 보여요. 귀가. 그 형틀이 칼을 차고 있으면 이 죄수가 이 머리에다 찼기 때문에 형틀을 귀를 멸한다. 하교하야 멸이니 흉하니라. 하교 멸이는 형틀을 차가지고 매가지고 귀를 멸했다는 것은 총불명. 사람이 눈으로 보고 발로 걷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걷는데 초범은 불행 행하지 더 이상은 이제 그 짓을 행하지 말아라 하고 발을 묶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중죄인까지 갔느냐? 그것은 총불명. 저게 이제 귀 밝을 총이에요. 명은 눈 밝을 명이고 총명. 귀가 밝지 못해서 그렇다 얘기예요. 여기서 충고를 해줬는데 그런 충고들을 싹 무시를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번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죄가 차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칼을 차게 됐다. 그래서 이게 뭐 사형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뭐 무서운 그런 형벌을 이제 받게 됐다. 그 서합계 화두는 그거예요. 합일 어떻게 하면은 타당한 그런 본래적인 곳으로 합일할 수 있을까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음식을 이 내 몸에 이제 합의라는 경우, 죄인을 사회화 다시 해서 이 또 합일시키는 경우. 그런데 이제 저 글자를 보면 인과 신 간의 합일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미래를 어떻게 또 단절되어 있는 저 신명과 인간의 세계를 어떻게 합일할 수 있을까? 본래는 신명과 인간은 둘이 아닌데 본래적으로는 하나인데 현실에서는 신명은 훤히 미래를 알고 있고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잘 합할 수 있을까에 그거를 뭘로 합하냐? 시초점을 쳐서 합하라 이런 얘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은 점을 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대답을 해주죠. 그거에 부합하는 말로 대답을 해줘요. 합은 합의하라. 딱 부합하는 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래성으로 찾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것뿐이 아니고 이 서합계가 이야기를 하는 건 그 모든 본래적인 합일성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여기서는 옥사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했을 뿐이에요. 옥사를 들어가지고 인문학적으로 자 서합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합은 형하니 이용옥하니라 단할 이중 유물일세와 서합이니 서합하야 이형하니라 강유분하고 동의명하고 례전이 합의장하고 유득중이 상행하니 수부당위나 이용오개니라 상활례전이 서합이니 선왕이하야 명벌직법하니라 조구는 구교하야 멸진이 무고하니라 상활 구교 멸진은 불행야라 유기는 서부호대 멸빈이 무고하니라 상활 서부 멸비는 승강얄세라 육삼은 서석육하다가 우독이니 소리니나 무고리라 상활 우독은 위부당얄세라 부사는 서간치하야 득금시나 이간정하니 길하리라 상활 이간정길은 미광야라 유고는 서간육하야 득황금이니 정여면 무고리라 상활 정여무고는 득당얄세라 상구는 하교하야 멸이니 흉토다 상활 하교